오늘 그 태국사랑 우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받았던 메시지들을 몇 개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분이 메시지 주신 거 있습니다. 조금 며칠 된 건데요. 조원진 5월 18일 님을 위한 노래를 지정했다는 것을 밝히세요. 조원진 변희재 박근혜 탄핵을 빌미로 당 세워서 야심을 갖고 저렇게 떠드는 것, 태극기 집회 분란시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그 메시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이런 분들의 제가 많은 그렇게 전번에 이렇게 그 조원진 5.18 그 얘기 했다가 상당히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아주 굉장히 강한 비판을 받아본 적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이거 이제 메시지가 많아서 이제 다 그때그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보고 그 우파 집단을 당신 그 조원진을 허구한 날 계속 이렇게 비판하는 걸 보니까 우파 진영을 이렇게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 아니냐 하고 또 이렇게 비난을 글을 보내신 분이 또 계십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를 다 일일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두 개 정도 보여드렸고요. 저는 우파 진영을 분열을 시키려고 이렇게 싸움 붙이고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어느 한 진영에서 굉장히 극심한 이런 반대를 해오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 역의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떤 분들은 또 제가 홍준표에 대한 비판을 했을 때 또 그분은 이제 조원진을 지지하시는 분인데 또 이렇게 고맙다 그러면서 또 후원금도 또 보내시더라고요. 그분께 어떤 필이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고맙습니다 하고 받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돈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돈이란 것은 누구나 다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떠한 그런 본인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고맙게 또 받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보면 어느 쪽을 비판하더라도 반드시 그쪽을 지지하는 분들에게서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댓글을 달든지, 어저께 방송했던 내용의 정규제 주필 거기에 대한 또 댓글 달린 걸 읽어보니까 또 뭐라 그랬더라, 정규제는 보수파리 하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또 댓글도 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 이래 최대의 인파가 대한문 시청 앞에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헌법재판소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의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촛불 세력들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좌지우지 됐어요. 우리는 그의 5배, 10배의 인원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도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됐냐 생각하면은, 그것은 우리 우파 내부에 그 당시에 그
그 집회를 주도했던 게 탄기국 아니옵니까? 탄기국이 그 신혜식이라든지 서경석 목사 이런 분들이 선의로서 양보를 해줬어요. 탄기국에게. 그 집회의, 저는 뭐 많은 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때 처음부터 집회 갔기 때문에 사방에서 시작했던 그것이 신혜식이 이끄는 그 집회도 상당했습니다. 그랬는데 신혜식이 그 시청 저쪽 끝에 쪽이죠. 그쪽에서 하는 그거를 탄기국 쪽으로 몰아줬거든요. 대한문 쪽으로. 그 신혜식 씨를 난 좋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주 대승적 관점에서. 그래서 탄기국이 다 이제 마치 그 집회를 주도하고 그 돈까지 다 그 모금함으로 받아갔어요. 탄기국 집회라는 그 박사모 집회라는.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지금 뭐 정광용 씨인가 그분은 지금 뭐 구속돼서 뭐 지금 수사받고 있고, 또 정확한 그 팩트를 뭐 알 방법이 없죠. 저도 뭐 그 회계를 들여다본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뭐 이은택의 증언이라든지 또 뭐 그래도 믿을 만한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고, 또 정광용 본인이 이야기하는 동명이인인 정광용이 노사모에서 일한 것이지 자기는 노사모 출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정광용이 원래 노사모 출신이었다 라는 것을 그렇게 자기가 변호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동명이인 정광용이 노사모에 있었던 것을 왜 내가 노사모에 있었다고 하느냐 라고 했고, 처음에 정광용을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노사모 출신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정광용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해가지고 요즘에 네이버 검색해보면 정광용 노사모 안 나옵니다. 그럼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만 좀 이상하다. 근데 동명이인이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할 뿐이고요. 좀 궁색한 변명으로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마음의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 탄기국의 그 집행이 이루어져간 이런 그 과정들 보면 아무리 몸통이 커도 그 집행부, 그 수뇌부가 지금 그분들을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막 막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저는 그쪽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유사일의 최대의 인파가 3.1절보다도 더 큰 인파가 그렇게 모였던 그 힘이 이렇게 무산된 것은 그 탄기국 그 정광용 또는 그 몇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저도 그런 기대를 가졌고 거기 나왔던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집행부나 이런 사람들이 그 힘을 상쇄시키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프락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프락치. 예, 저는 우리 우파의 그 대단히 결집 세력을 분쇄하는 것은 프락치들의 그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요번에도 그 작업에 상당히 걸려들었다고 봅니다. 그 작업에. 그러면 어떻게 그 프락치를 막을 수 있느냐? 제가 그 조원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 5.18에 대한 뭐 광주인이라는 신문에 대한 슈타인즈 채널을 보고 제가 그 이야기 했던 거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는 또 실패하면 안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 정체성이 의심되는 사람한테 또 따라다니다가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은 결국은 정권을 잡아온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로 되고요. 그러면 각자 솔직한 사람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솔직한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화영 목사하고 또 무슨 제가 이렇게 태극 기독 선교센터라는 것을 지금 하려고 요즘 이제 휴가 기간이고 그래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휴가 기간 지나고 8.15 정도 되면 이제 발족을 하려 그래요. 사단법인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저한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화영 목사는 홍준표를 굉장히 적극 지지하는데 고선 씨는 홍준표도 이렇게 비판하는 분이고 이 두 분이 이게 맞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화영 목사님의 그 구원론을 옳다고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고 이화영 목사님도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홍준표를 아주 이화영 목사님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든요. 저는 홍준표를 지지한다, 조원진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보다는 우리가 알아야 될 팩트는 인정하고 들어가자 이겁니다. 팩트, 사실. 예. 예를 들면 조원진 같은 사람은 특검이지 않습니까? 박영수 특검. 박영수 특검법에 찬성한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있었는데 이게 그냥 좀 틀릴 기억일지 모르지만 기억으로 말씀하셔서 써놓은 게 잘 안 보여갖고 그때 200명 정도인가 뭐 이렇게 출석해가지고 뭐 반대한 사람이 10명, 기권한 사람이 14명. 그 실질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24명인 거죠. 그 실질적으로 반대한 사람 명단에는 뭐 권성동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안에. 권성동은 반대했어. 그러니까 기권인가? 뭐 그렇게 했어요. 권성동은. 나중에 권성동은 소추위원으로 나왔죠. 국회의. 그러니까 특검에 찬성했냐 반대했냐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뭐 이퀄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권성동 같은 사람은 그 특검법을 반대한 사람이니까 예. 그 사람 나름대로 그때 법사위원장인가 권성동 씨가 법사위원장이었나? 그렇게 이제 특검법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어쨌든 그 특검법을 반대한 사람은 김진태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은 쭉 이게 일관됩니다. 특검법도 반대하고 탄핵도 반대하고 태극기 집회도 나왔고 이 사람은 완전 100%예요. FM입니다. 이 사람이 100%.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보면 홍준표 같은 사람은 뭐 나중에는 박 대통령 그거를 수사를 뭐 공정하게 받게 하겠다 얘기하고 뭐 어떻게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탄핵은 뭐 탄핵 받을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분도 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조원진 씨도 마찬가지예요. 조원진 씨도 특검법에는 찬성했기 때문에 벌써 그 아이덴티티를 따질 때 이 사람도 오락가락 하는 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을 다 제껴버릴 거냐? 예. 그러면 뭐, 조원진은 탄핵 찬성했고, 또 뭐, 5.18 그거 발언했고, 그러니까 조원진 제껴버리고, 또 뭐, 홍준표는 뭐, 당신 뭐, 탄핵 향단이라고 얘기했고, 또 뭐, 그러니까 당신도 제껴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럼 제끼지 않는 사람 김진태만 남는다. 뭐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붙여줄 거냐? 이런 문제가 남겠죠. 근데 좀 제가 이게 항의를 받아봐서 좀 아는데요. 우리 우파 내부에서도요.
그 잣대를 다르게 됩니다. 내가 조원진을 지지하는 사람은 조원진에 대해서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홍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예. 또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은 홍준표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잘하지 않냐 이러면서 아주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조원진에 대해서는 아주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요. 5.18 발언했다, 특검 찬성했다, 이래가지고 이건 박근혜 대통령 팔아갖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엄하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자 진영이, 그래서 저는 이러면은 이게 우리의 진영이 이게 통합이 안 됩니다. 최소한도 상대방을 비판하든 나 자신을 비판하든 그 잣대 자체만은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예, 제발 제가 그래서 그 조원진에 대해서 제가 2번 두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3번 더 하려고 했어요. 슈타인즈 채널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그 팩트에 대해서 과연 5.18 곡을,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정말로 지정곡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거냐, 아니면 박 대통령은 그런 걸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자기가 중간에 자발적으로 한 거냐, 이런 거를 제가 더 팩트를 더 따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3번, 4번, 한 번 더 방송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뜻을 제가 접었습니다. 왜 접었냐 하면 너무 극렬해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게. 제가 이렇게 느낀 건 뭐냐 하면 조원진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더 에너제틱합니다. 에너제틱. 홍준표 지지하는 분이나 이런보다 조원진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강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사실 아끼는 마음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나도 사실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때로는 내가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의심의 눈길도 주어야 한다. 예. 내가 준 의심의 눈길도 넘어설 때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의심했지만 결국 내가 잘못 의심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넘어가야지, 그거를 안 한다 그러면 이게 맹종이 될 수도 있고 무비판적인 그런 정렬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나타난 게 지금 그거 아닙니까? 탄기국에서 정광용이란 사람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었고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대한 그 물결을 지도부 몇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불발시킨 겁니다. 그렇듯이 이제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또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냉철하고 최소한 자기가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조원진 씨가 5.18 임을 위한 행진곡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슈타인즈 채널에서 본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 또 조원진 씨 지지하는 분들에서는 또 제가 그 방송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이렇게 사실을 모르면서 당신 방송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왜 사실관계도 모르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송하는 거냐, 조원진한테 물어봤냐 이거예요. 조원진한테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방송해야 된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 오고 댓글 올라오고 아주 그냥 힘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런 거를 다 어떤 정규재 씨나 이화영 목사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읽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다 읽습니다. 예. 그게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고요. 욕설도 있습니다. 욕설도. 욕하는 것도 어떠한 본인의 의사 표현이거든요. 예.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한 어떤 능멸감이 올 때는 우리가 욕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의사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거를 이제 중단한 이유는, 이게 너무나 여기서 내가 저는 더 차분하게 그런 팩트에 대해서 따져보자. 정말 그러면 박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는가? 조은진에게 당신 내가 지시할 테니까 그 공무원 그 연금과 5.18 이물면 행진곡을 바터해라 하는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더 따져보고 우리가 팩트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과연 어느 말이 참이고 어느 말이 거짓인가? 이거를 따져보려고 보기를 원했지만, 이게 별로 그 반응이 그렇고 그래서 일단 제가 그거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요즘 박근혜 대통령 그 재판이라든지 이재용 재판 같은 것을 통해서 서서히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결국 정규재 주필께서 말씀하시듯이 최서원이란 사람의 사기극이다. 거기에 다 노란한 것이다. 이러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 목적은 이제는 우리가 더 냉철하게 만약에 제가 조원진이라면 솔직하게 좋다. 내가 그때 난 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특검법에 찬성을 했다. 그건 나의 잘못이다. 딱 인정을 하고 또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는 없었다. 그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그것과 이물면 행진곡을 바터하라는 그런 지시는 없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이야기를 했고 내가 잘못했다. 이거 딱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인정할 필요는 없겠죠. 정말로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 그러면 인정할 필요가 없죠. 난 분명히 박 대통령 지시를 받고 내가 가서 바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유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검법에 자기는 찬성했다. 그러면 그만큼 점수 깎이는 거예요. 점수 나는 그럼 나는 100점은 아니다. 난 90점이다. 난 90점 조원진 갖고 일하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 조원진 지지하는 분들도 그만큼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그걸 100점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그런 정말 솔직한 그런 인정,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거 이런 거를 하고 그만큼 자기가 감점을 당하더라도 그 나머지 점수가 아직 있으니까 그걸 갖고 일을 해야 되고 제가 받은 항의 문자나 전화 가운데서 조은진에게 직접 물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왜 묻지도 않고서는 당신은 뭘 하냐고 얘기하냐. 그런 걸 제가 물어볼 방법도 없고 물어봐서 조원진 씨가 이미 이야기했거든요. 그 대선 기간 중간에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실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좀 이렇게 맹목적인 어떠한 그 추정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도 의심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검증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의심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이 어떤 그 좌파 세력의 프락지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계속 이게 힘을 못 발휘합니다. 예, 좌파들의 그 프락지 활동, 이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좌파들의 프락지 활동을 깰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우리 모든 사람을 보고 팩트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라서 지지하는 사람한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좌파의 프락지 활동에 걸려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 우리 냉철하게, 예, 팩트는 팩트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이 프락치를 배제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나갈 때만이. 그게 많이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제가 그 정규제에 대한 그 방송을 했을 때에 그런 댓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정규제는 홍준표의 뭐 9가지 덕목인가 그런 거 이야기할 때부터 이상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뭐 보수팔이다 이런 식으로 또 몰아붙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사람들 하나하나 다 벗겨가다 보면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남느냐, 그러면. 김진태 한 사람밖에 안 남습니다, 지금.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남을 사람이 지금 없어요. 예. 김진태하고, 그 다음에 뭐 정치가 중에 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솔직하게, 예, 좀 솔직하지 않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자기는 100점이다. 이걸로 이렇게 밀고 나가면요, 결국 또 이 프락치 그 작전에 걸리고 맙니다. 예, 또 우파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내 지지자는 100점이고 당신 지지자는 50점이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오늘 제가 뭐 하도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소연도 하고 싶어서 저 방송을 통해서 좀 했습니다. 예, 하도 답답해서 우리 좀 솔직하게, 예, 잘못한 것은 딱 인정을 하고, 예, 난 분명히 100점짜리 아니다. 나에게도 흠이 있다. 그래도 80점은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서로 이 양 진영이 또 뿔뿔이 흩어졌던 진영들이 서로 될 수 있는 거지. 분명히 저쪽 진영에서 볼 때는 저 사람 100점이 아니야. 분명히 저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아니다. 난 100점이다. 라고 하면은 그게 융합이 되겠습니까? 예. 근데 솔직히 그래. 난 이거 잘못했다. 그때 분명히 내가 특검법 내가 찬성을 했다. 또 뭐 지금 이렇게 돼서 의심사고 있는 거 사실은 이거다. 해서 상대방이 납득할 만할 정도의 어떤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그 양 진영은 합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거를 안 하고 그거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뭐 상대방은 뻔히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예? 절대 아니다, 이렇게 잡아떼고 그러면서 지지자들은 또 그걸 맹종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상대방 진영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분열이 오는 겁니다. 이 분열을 지금 이제 내년부터 또 서울시장 선거해서 지자체 선거전에 돌입하지 않습니까? 황교안 씨가 이제 거기 출마한다고 지금 그런 썰인지 뭐 본인이 발표했는지 그런 뉴스를 보고 그랬는데,
자꾸 세상은 바뀌어갑니다. 바뀌어가는데 제가 초조한 거는 우리 진정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와 완전한 100%의 복권을 우리가 지금 밀어붙일 이 세력이 지금 자꾸 잊혀져 가요. 이 사회로부터. 예. 제가 뭐 얼마나 우파인지는 모르지만 너 혼자 뭐 우파냐? 너 혼자 뭐 지금 뭐 폼 잡는 거냐? 이렇게 지금 저한테 얘기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저 혼자 우파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거 무효라는 겁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예. 그러니까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래도 뭐 무죄 인구 어쩌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거는 탄핵 받을 만했다. 예, 뭐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겠느냐. 뭐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편 같으면서도 사실은 뭐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완전한 복권을 해야 되고요. 예, 이거는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저는 불복하는 입장이고 이건 무효고, 예, 그래서 제가 전번에 너무 극단적인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본인 자신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우리가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건 좀 너무 나간 얘기고, 그것보다는 완전한 복권이란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 박근혜 대통령이 후계를 내리는 자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거, 이게 복권이 아니겠느냐 하는 좀 한 발짝 물러나신 의견을 또 제시하신 분이 있는데 뭐 그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이 그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명을 받은 후계자가 계속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관례지 않습니까? 아니면 상대방한테 지든가. 그래서 그분의 입장이 많이 그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100% 복권이라는 것은 뭐 무죄됐다, 뭐 탄핵 무효다,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우리 우파 정권의 후계자이다라고 하는 지명하는 사람이 정통성을 가지고 그 사람이 차기 대선에서 우파의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고, 결국은 그렇다면은 홍준표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즉 박근혜 대통령이 홍준표를 인정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내가 우리 후계자로 하겠다. 그 인준을 못 받으면 세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자 책봉을 받는 자, 그 사람이 차기 우리 우파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100% 복권입니다. 물론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박 대통령 스스로 뭐 후보로 나서야 한다고 그때 주장했었는데 좀 너무 좀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절충안으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정을 받아야만 우리 우파 전체의 후보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태극기 진영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됐든 황교안이 됐든 누구든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서 내가 차기 우리 우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옳다. 당신이 우리 우파의 차기 지도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차기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조원진이가 됐든 뭐 홍준표가 됐든 김진태가 됐든 아니면 뭐 황교안이 됐든 누구든 박근혜 대통령의 100% 복권이란 것은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우고, 이제 뭐 엎질러진 물이니까 물만 짤 닦아내고 이제 새 출발합시다, 이따구로 얘기하는 놈들은,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이거는 박멸해야 돼요. 그래서 그 탄핵 그 강의도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잘 못하고 있는데 또 시간 되면 또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법 강의까지도 하고 해서 하여간 이 박근혜 대통령이 100% 복권이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가 아니면 뭐 말로 하는 복권이고 말로 하는 탄핵 무효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거? 엎질러진 물도 닦아내는 것밖에 더 돼요? 걸레 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탁기에 돌려버리면 다른 걸레 되는 거고.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되고, 뭔가 억울한 일이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탄핵이 일어났다. 이러면 그거 바로 잡아야죠. 이거를 바로 잡지 않고 뭘 바로 잡고 무슨 새항구? 나는 그래서 무슨 자꾸 앞에다 새자 붙이는 사람들 나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새로운 새 정치인이 그럼 여태까지 우리는 순 엉망으로 살았던 얘기입니까? 갑자기 우리가 바뀝니까? 그 앞에다가 새자 붙이고 신자 붙이고 이러는 거나 별로 안 좋아하고요. 여태까지도 우리 별 문제 없었어요. 잘못된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있던 걸 계승하고, 저도 하도 답답해서, 그냥 횡설수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하고 싶은 말 있어서 오늘 횡설수설 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태극사랑신문이 창간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극사랑신문에 대한 광고도 제가 이렇게 멘트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을 교체하겠습니다. 태극사랑신문은 현재 주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간호를 발행하게 되었고요. 이번 창간호의 경우에만 2주 후에 신문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창간하느라고 좀 많이 좀 준비가 좀 덜 된 면들이 있어서 창간 요번만 한 격주가 되고 다음 주부터 매주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론지,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신문, 좌파 언론이 게재되지 않는 그런 신문, 정말 우리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문,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문을 창간하기 위해서 국민주 형태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지금도 또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주식 여분이 있느냐, 그래서 주식 여분이 약간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차게 되면 제가 또 멘트를 다시 바꾸게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국민 참여 주식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은 액수를 하는 것보다는 국민 주식 형태로 5만원도 좋고 10만원도 좋고 3만원도 좋고 만원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헌금한다, 그러니까 헌금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헌금도 하는데 이거 주식이면 이걸 왜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라고, 너무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하면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고요. 저는 그런 것을 그렇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 그 모금 계좌는 요 동영상 후에 제가 원래 쓰던 계좌를 계속 동영상 쓸 거고요. 그래서 우리 태극사랑신문에서는 지금 많은 걸 갖추지 못했지만, 지금 어떤 그렇게 자본이
충분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은 월급을 주고 이름난 기자를 데려온다든지 유명한 칼럼니스트를 쓴다든지 하는 거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소신껏 탄탄한 경영을 해서 우리 이 태극사랑 신문이 이 주변지가 아닌 정론지로서 그 조중동을 능가하는 우리 매일신문을 향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태극사랑 신문이 이제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어떤 그 중도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자매지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겠는데, 꼭 그런 거고 한다는 것보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저 생각은 그냥 태극사랑 신문이 그대로 궤도를 타고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자매지의 전략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태극사랑 방송, 유선 채널, 유튜브 보는 게 아니고, 뭐, 몇 번, 뭐, 97번 이런 식으로, 뭐, 130번 이런 식으로 채널을 우리가 하나 잡아서, 거기에서를 틀면 그대로 우리, 뭐 정규재의 주필이라든지, 이화영 목사라든지, 이렇게 흔히 보았던 얼굴을 우리가 이 텔레비 방송에서 볼 수 있도록, 그,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을 우리 우파 쪽에서 굳건하게 잡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노조도 없고 이런 좌파 쓰레기 언론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뉴스도 만들고 우리 자체 내에서 언론조사도 해서 지금 언론조사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도대체 뭐 계속 무슨 지지율 올라간다고 하고, 그 특히나 나는 정말 보기 싫은 게 그 패널들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좌파인지도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키는 대로 하는, 난 정말 너무나 역겨워서 정말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정말 볼만한 그런 방송,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사랑 신문이 창간되었음을 알리며 이 창간호를 도와주는 방식은, 첫째, 그 구독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 태극사랑 신문을 많이 알려주시고 또 태극사랑 주식을 뭐 구매해 주시는 것도 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는 계좌는 이어지는 그 광고 방송에서 계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입금 계좌는 국민은행 5951-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국민은행 5951-001-001-768입니다. 신문 구독 계좌는 국민은행 11130-01-094-293입니다. 신문 구독 계좌는 국민은행 11130-01-094-293입니다. 해외에서 송금하시는 분은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는 CZNBKRSE입니다.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는 CZNBKRSE입니다. 개인 계좌, 저희 개인 계좌, 개인 후원을 위한 개인 계좌는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입니다.
새마을금고는 3904-09-0139-429입니다. 제 개인 계좌 국민은행 계좌는 812-21-0374-284 국민은행 812-21-0374-284입니다. 예금주는 제가 쓰는 본명이 고선이고요. 호적상 이름은 고승근으로 되어 있어서 예금주는 고승근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 전화는 010-5300-7901입니다. 제 개인 전화는 010-5300-7901입니다. 태극사랑 신문사의 전화번호는 010-4378-4044입니다. 010-4378-4044입니다. 이것은 신문사 전화번호인데요. 지금은 제가 이제 구독자 수가 적으니까 제가 두 개를 다 갖고 다니지만,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나서 제가 그것까지 할 수 없게 되는 시기가 오면 신문사 전화는 직원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신문사 구독이라든가 입금 내역 이런 거 확인은 신문사 전화를 통해서 직원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두 개를 다 갖고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함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서함은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입니다.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사서함에다가는 이번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증거서류, 나는 이렇게 투표하였다 하는 거 있죠. 노트형으로 된 투표하였다는 것을 연필로 써서 자기 이름 쓰시고 사인하셔서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로 우송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태극사랑 신문에 기고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기고하시고 싶은데 자기 그 신분을 별로 밝히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글로 써서 타이프 쳐서 위에 사서함으로 그냥 무기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냥 시민논단해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메일로 보내면은 본인의 이메일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자기 신분이 이렇게 이제 밝혀지게 되지만, 이 사서함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써서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써서 보내시고 익명을 써도 좋고 카더라 통신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좋은 내용은 제가 태극사랑 그 신문에 시민논단으로서 실겠습니다. 특히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서함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서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지하겠습니다. 합창단에 대한 입단 문의나 합창단의 진행 과정, 이런 연습 일정, 이런 것은 합창단 총무님 010-8213-4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합창단 총무 010-8213-4100입니다. 저희 이메일은 영어로
tenor88@naver.com입니다. tenor88@naver.com입니다. 이 이메일로 본인이 태극사랑신문에 기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으신 분은 위에 사서함으로 타자 쳐서 사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시면 그 내용만 전달이 됩니다. 여태까지 그 광고가 너무 지저분하고 중언부언하고 해서 이번에 싹 정리해서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는 89,000원입니다. 1년치 주간신문이고 1년치 구독료는 89,000원이고요.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 구독을 신청할 계좌는 국민은행 1130-01-094-293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 1130-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후에는 010-5300-7901로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극사랑 신문 무료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태극사랑 신문을 보고 싶은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하고 주민등록증을 한 면을 복사하셔서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죠. 이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고 연장자 순으로 적정한 명수를 우리가 선택해서 다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가능한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이 신문을 못 보게 되지는 않도록 무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우송해 드릴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심사해서 무료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태극사랑신문이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송해서 일반으로 보내서 오늘 정도에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한테 신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든지 또 창간호에서 좀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다가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그러한 내용을 이메일로 좀 적어서 글로 이렇게 정리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거 좋은 내용들은 선별해서 독자 논단으로 실어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1대1로 전화로 이렇게 토론해서 제가 그 토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또 이렇게 저희 태극사랑 방송이 다른 이렇게 생중계하는 방송처럼 시청자와의 대화를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방송하는 시간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전화를 받아서 그 전화 내용이 유튜브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방송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 그냥 제가 선생님하고 1대1로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걸로 끝나니까 좀 아쉽다. 그것보다는 선생님의 의견을 이 신문에 뭐 비판도 좋고 찬성도 좋고 어떤 이야기든 이 신문에 대한 어떠한 이게 비판적인 시각이든 나아갈 방향이든 그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글로 적어서 이메일로 좀 보내주신다면 그게 신문에도 실을 수 있는 또 원고도 되고 독자의 참여도 되고 훨씬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 신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되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러이러한 점은 고쳐야 되겠다, 또 이러이러한 기사를 많이 실어야 되겠다 하는 어떠한 이러한 그 내용을 이메일로 적어서 제가 이제 공지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메일로 그리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독자 논단으로 실어 드리겠습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태극사랑 합창단에 지금 우리가 창단 공연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한 10월쯤에 해서 우리가 태극사랑 합창단 창단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 합창단에 들어오셔야 창단 공연도 하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음악을 배우는 거니까 음악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태극사랑 합창단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극사랑 합창단의 그 안내는 총무님의 전화번호를 이 동영상 뒤에 또 광고가 나오니까 그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화영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지금 이 좌파 교회를 떠나서 유리하고 있는 신앙적으로 지금 미화가 된 사람들,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이 우파 진실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유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한 딱한 사정을 이화영 목사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화영 목사님도 흔쾌히 그런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인터넷 설교를 인터넷에다 올려달라 해서 지금 이화영 목사님이 저번 주부터 올리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일단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목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걸로 해서 시간이 안 될 때는 인터넷으로 듣지만 이화영 목사님도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러면 서울에 올라와서 목회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동참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도 가능하고요. 010-5300-7901 그렇게 연락을 해 주셔도 되고, 또 이화영 목사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그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또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진실한 교회, 진실한 우파 태극기 시민이 모여서 집회하는 이 교회를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영 목사님이 목사님을 하시고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시작되어서 실제로는 오프라인으로 되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꼭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 또 자기 요즘 많이 어렵죠. 생활하는 게 어렵고 전국도 어렵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좋습니다. 어떤 용건도 좋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는 자꾸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한테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입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과 장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